자, 이제 마지막 발표 넘어가도록 근데 우리는 그거에 자리들 이제 정리 좀 생태계통 해주시고요. 9월달이라 조금 9월달이에요. 5시간 반, 만한 행사가 5시간 반 9월달에 달려서 내년은 정읍의 이야기, 정읍 이야기도 아주 따끈따끈한 가성화제도 방금 보고를 마친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요. 따끈따끈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선진 사례를 보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1년 됐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순천시에서 오셨는데 아마 순천시가 7, 8년의 경험을 갖고 있죠. 마을 만들기에 아마도. 근데 저희 사례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성장하고 갈등을 겪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가셔서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됐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보여줄 사례가 있을지 사실 강릉이 마을 만들기에 그래도 선수들이 다 많으신데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저희 발표를 받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우리 현정 씨가 하신 것처럼 처음 시도를 해보고 저희도 이게 처음 시도예요. 아마 내년 시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새롭게 좀 많이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사용하고 어떻게 저걸 보완해 줄 것인지 경험 속에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조금 졸립잖아요. 사실 굉장히. 근데 저희가 원래 주민 교육을 시작할 때 꼭 먼저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해보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의 공중 지원 조직으로 오시는 서울의 조지학 대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육은 이런 것이다 하고 교육의 문화를 확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일단 좀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아니 별거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예전에는 좀 한때 정치를 했는데 정치는 권력 일망이지만 마을 만들기 오면 아까도 우리 사무장님 사람이 희망이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멋진 운동을 하는 우리 상대는 너무 멋지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참 멋지십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서로 연대와 네트워크가 우리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런 동지를 서로 사랑한다고 자 껴안고 사랑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하고 한번 앞에 크게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잘합시다. 네, 저희도 아까 우리 현정 씨처럼 저희 정읍에서도 교육과 인큐베이팅과 마을 사업을 동시에 올해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저희는 마을 사업을 이제 작년 11월부터 논의해서 행정과 지원센터와 전문가가 3자가 결합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교육하고 사업하고 자원조사하고 이런 단계를 다 거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서 교육하고 인큐베이팅하고 마을 사업하고 이런 걸 동시에 했던 것을 저희가 시민창안대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례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창안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걔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좋은 영상 기계도 좀 창안대에서 우수해서 상을 좀 받고 싶었고 그걸 사고 싶었고 또 여기서 상을 받으면 대학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학습에 이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여한 팀인데 크로마키라는 팀이 참여해서
상은 못 받았지만 애들이 촬영한 영상이 좀 재밌어서요. 한번 보시고 사례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 다음 화면이 훨씬 멋있네요. 이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이제 지역사회 일부 전문가들이 행정에다가 마을 만들기를 좀 새롭게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행정에서는 바로 전담 부서를 9명으로 해가지고 행복 네트워크 사업단이라는 조직을 출범을 했고, 또 저희 그 밖에 있는 민간 단체들도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라고 하는 저희가 그 협력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마을 만들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자원조사, 교육,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 그룹 4그룹이 저희 정읍에 합류를 해서 전문가 그룹과 그 민간 조직과 행복 네트워크 사업단 3자가 그 2011년도 12월부터 같이 협력회의를 해서 1월달, 2월달 정읍시가 1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2012년도 사업 방향을 정했었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물론 정읍시에서도 한 50개 사업에 165억 정도의 그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마을 사업들이 해오고 있었었고, 그런 사업들을 감사 담당관실에서 그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저희들의 그 민간단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좀 이런 시민 창원대회, 그 희망제작소라든가 익산시민연대가 하고 있는 시민 창원대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정읍의 새로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창원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아직은 PT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읍도 12만, 9천, 한 13만 명의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촌이 6만, 도시가 7만. 그런데 기존에 정부가 주도했던 마을 사업이 실패한 거는 대체로 그 마을 사업의 어떤 리더가 시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들하고 어떤 연관관계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마을에 또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정읍사회가 어떤 사적 네트워크가 많고 어떤 시민사회 그룹은 굉장히 열악한, 공적 영역의 기능이 취약하다. 그래서 사업 선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인맥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또 시민들은 어떤 그 자유로운 소통을 원하지만 그 어떤 네트워크와 어떤 정치적 소통만이 그 가능한, 그것이 지역 발전에서 어떤 저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미 지역사회가 안 된다, 그리고 노력해봐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뭐 코끼리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가면이죠. 낮과 밤이 다른 그런 이런 분위기가 정읍에 대한 그런 진단이라고 저희들이 같이 합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주민과 새롭게 소통하고,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창안대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창안대회를 희망제작소나 익산
창안대회에서는 자유주제,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주제를 행정에다 넘기는 것을 했지만 저희는 창안대회를 마을 만들기에 접목시킨 그 첫 사례라고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함께 진단을 하고 함께 공유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훈련해보고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을 그 창안대회 제안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해보고 그리고 창안대회 참여한 팀들끼리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일으키고 그것이 지역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는 계기로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안대회는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구석구석 정읍을 통하라, 좀 새롭게 새로운 소통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저희가 전체 자금이 1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상금 800만 원은 그날 발표에 좀 어떤 이벤트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단은 그 창안대회 조직위원회를 민관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그 기획, 홍보, 심사 이렇게 3개 분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하고 저희 센터가 주최를 하고요. 분야는 자유주제, 마을 만들기, 창업공동체를 3가지 분야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유주제 부분은 제가 좀 뺐는데요. 이제 아이디어 공모를 저희가 이제 그 4월달부터 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4월달부터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좀 자료들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 차량에다가 이 그 플래카드를 붙이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지역사에서 홍보를 좀 했고요. 같이 이제 뭐 어떤 현장이든 다 이렇게 뭐 읍면동뿐만 아니라 학교 모든 데 뭐 다 찾아다니면서 시민 창원대를 홍보를 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 공모를 4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받았는데요. 이때 이제 공모를 받으면서 저희가 또 아이디어 발굴 창안학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기 접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창안학교에 오는데 3명씩 이상 주민들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 창안학교를 저희가 마을 만들기 분야, 창업 공동체 분야, 창안대회를 계속 했고요. 그거를 한 2차례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25일까지 접수가 완료가 됐고 접수를 완료하면서 저희가 또 그 6월 7일 날 1단계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또 선발을 한 뒤에 그 숙성 창안학교를 합니다. 숙성 창안학교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저희가 사업 실행 창안학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 인큐베이팅을 과정을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한 그 1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계속 여러 차례 이 과정에 합류를 하면서 집단 학습 이런 경험들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한 2개월 동안의 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이 실행 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저희가 사진을 많이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이와 같은 마을 창안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 과정에서 그 뭐 아까 여러 가지 했던 그 자원 마을 지도도 그려보고 창업 공동체 팀들은 사업 계획도 써보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발표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서 평가도 받아보고 여기에는 저희가 그 저기 여기 이제 많은 그 전라북도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칭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코디네이터도 한 50명을 지역분들로 선임을 했었고 뭐 1대1 코칭부터 집단 코칭까지 여러 번의 어떤 그런 코칭 과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저희가 마을 어떤 주민 교육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서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민 그 교육과 인큐베이팅 과정들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좀 일정 정도는 이 단계를 거쳐서 아이디어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 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어떤 경쟁의 원리도 그런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그런 좋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의 그런 일이 이제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제 접수 결과를 보면은 아까 그 프로세스에서 보여드렸듯이 창업 공동체에서 61개가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서 40개 분야 자유주제는 또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174개. 그래서 이제 이 접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단계로 선발을 해서 실행 자금을 아까 1억 2천만 원의 그거를 나눠서 237만 원을 줬는데요. 창업공동체 24개 팀, 마을만들기 22개 팀이고 이제 자유주제는 좀 별도로 했습니다. 자유주제는 12개 팀에 30만 원씩 연구자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구자금을 줘서 나중에 별도의 프로세스로 좀 숙성 과정을 거친 뒤에 별도의 그 발표 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 심사단하고 시민 심사단 해서 4명의 팀을 발굴해서 나중에 시상하고 나중에 그 행정에 이양하는 그런 형태로 그냥 자유주제는 끝냈고요. 이제 창업공동체하고 마을만들기 팀은 한 2개월 동안에 한 3개월 정도 되겠네요. 3개월 정도의 그 사업 실행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근에 그 심사 과정에서 4건씩의 그 8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심사 기준을 정했는데 전문가 70점, 시민심사단 30점. 여기서 전문가들은 사실 이제 저희 창안학교 과정에서 인큐베이팅 과정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이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들이 같이 포함돼서 한 7명 정도가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심사단은 마을 만들기하고 창업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아마 제가 알기로 2명 내지 3명들을 같이 이 심사단으로 포함시켜서 일정 정도 마을 사업에 이해가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30점을 줬는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성, 발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사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 심사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저희는 이 45개 팀, 그러니까 창업공동체하고 마을만들기 팀이 이 사업을 잘 이수하도록 계속 지원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내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동체성에 나오는 저 기준에 어느 정도 그 적합한 마을이 어딘지, 공동체가 어딘지. 근데 저희가 막상 그 심사에 참여하지를 않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를 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이 마을을 선정했는지 사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우리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선정한 데를 보니까 저희가 평가한 거하고 심사는 상당히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보완할 점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마을 만들기에서 그 23개 마을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짧은 2, 3개월 동안에 보여준 성과는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저는 이제 우리 권상국 센터장님 요청하는 게 인큐베이팅 사례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저는 사실 오늘 사례 중심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마을은 옛날 안 쓰던 창고하고 모종이 이렇게 낡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귀농한 친구가 이제 30대 후반의 젊은 친구가 이장을 맡고 있는데 한 2년차 돼서 주로 이 마을의 상품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농사도 짓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237만 원을 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주민들이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작업을 통해 가지고 희망 프로젝트라고 해서 낡은 창고를 창작 공작소로 가공 상품으로 멋지게 마을 상품화 시켜내는 사업을 했고요. 이렇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가공 상품을 가지고 이분은 저도 오디 농사를 짓는데요. 저보다 한 2배 내지 3배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기농한 창고 친구인데 이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뒷장면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번 태풍에 저 작업하기 다 날라갔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여기는 이번에 마을 만들기 아까 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인데요. 여기는 오랫동안 면 단위에서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거나 출향한 여러 분야의 문화적인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계속 길거리에서 전시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나 길거리에서 이런 것을 이번에 237만 원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중단기였었는데 다시 전체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번에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망단마을이신데요. 이분은 어르신인데요. 이분이 하신 게 이분이 예전에 정치도 하시고 그랬는데 비봉귀소의 마을을 이렇게 꿈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정읍천의 하류 지점인데 이 하류 지점에 계속 매실나무를 심어오셨어요.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아무리 정치를 하고 뭔가를 추구하더라도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고향을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게 내 남은 여생의 꿈이라고 생각하시고 고향을 계속 매실을 심어오셨어요. 그리고 혼자 매실 축제도 하시고. 근데 이거를 이어서 아드님이 이제 이장이 되셔가지고 저희 마을 사업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노인의 꿈이 마을의 꿈으로 넓어지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아드님이 같이 이 마을의 공동 현안인 마을길을 좀 넓히는 작업들 그리고 같이 이게 지금 창안대에 참여하셔서 주민들이랑 같이 마을 자원조사 지도도 그리고 같이 선진적 결합도 가시고 이제 마을 공동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정도의 그런 낮은 수준이지만 굉장히 리더가 역량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우수상 2팀, 최우수상 대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마을 만들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팀입니다. 위에 버스 정류장을 굉장히 멋있게 저 오른쪽에 멋있게 작품으로 만드셨는데요. 이런 마을 출신의 작가들이 와가지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이게 예전에 안 쓰던 마을 회관이었대요. 이 마을 회관이 작업을 해가지고 마을 박물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돋보여가지고 이 마을 박물관에는 동네 작은 박물관이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가 심지어 옛날 사라진 담뱃값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는 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인데요. 좀 중간에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가 다시 이 마을 사업을 계기로 원래 좀 매실을 심는 곳인데 이렇게 좀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마을이죠. 여기는 원래 정읍이 또 유명한 게 원래 영광으로 알고 있지만 모시 송편이 또 유명합니다. 이 솔티 떡마을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 동네에 그분한테 기술을 배우신 분이 한 26분이 전국에 나가서 모시 송편 떡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떡마을이 자기 원래 정읍내에 있는데 자기 고향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고 그걸 이끌어
지역 주민 지금 60명이 이 모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재배를 그 기업하고 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237만 원을 받아서 이 창고를 모시 송편 판매장 겸 홍보관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인데, 여기 고향 출신 작가 2명이 이쪽으로 이번에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과 작가들과 고향 출신 소리팀 떡마을이 같이 공동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 원래 행안부의 희망마을 사업 5억 원을 받은 마을인데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그 5억 원을 받은 사업이 건물만 남고 운영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죠. 여기서 다 고령화되어 있고. 근데 저희 마을 사업을 통해서 이쪽에 리더 3분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70대가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저희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시고, 이렇게 공동 부지를 만들고 공동의 콩작업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과 같이 매칭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시설은 두부를 이용해서 레스토랑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지금 이게 개업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무려 5명이 됐어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손을 올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정도가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여기서 발표한 사례가 시설에서 대부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마을들이 떨어지고 이게 심사 과정에서 약간은 좀 허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 심사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날 당일 발표를 보고 심사할 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보고 심사하고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 심사는 전문가 심사는 변별력이 높지 않았고, 시민 심사자는 그날의 발표의 분위기에 따라서 변별력이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1점, 2점 차이를 준 거를 시민 심사단들은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종합을 해보니까 전문가들 평가가 자기들이 한 거하고 좀 결과가 달리 나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시민심사단 제도를 도입한 어떤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는데, 이 시민심사단도 처음부터 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제도를 섣불리 도입했을 때의 어떤 위험성들을 저희가 이번에 겪게 되었고, 전문가 심사라고 하더라도 문서만 보고 갑작스럽게 하는 평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동체성을 발표를 보고 문서를 보고 한다는 것의 한계가 이번에 좀 많이 명확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발표를 중시하게 되면 어떤 드러나는 성과 위주로 어떻게 1등을 하신 분들이 조청을 통한 쌀조청을 만드신 분들이 1등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강조한 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창안학교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별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은 그날 발표에서는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선정 결과에서 좀 당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창업 공동체는 이제 결국은 이제 12분야는 수익성도 굉장히 저희가 중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핵심 기술을 보유하였는지,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봤고요. 지역성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인지,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인지 하는 거고, 조직력도 봤고요. 그날 이제 발표도 이렇게 해서 감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례로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 다문화 공동체로 이제 그 커피를 만드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이분들은 원래 자활 사업단 소속으로 이미 그 창업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그 뭐 시상하기 전에 이미 정읍시청 안에 이 그 저기 이 카페를 차릴 수 있도록 이미 저희 사업 과정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의 매점에서 이미 그 낮에 차를 팔고 공무원들에게도 이렇게 차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이 창업 과정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엄마손 장아찌 이게 그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제 할머니들이 그 이거 여기도 사실은 좀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좀 여러 가지 그 배려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이 팀도 이미 자활사업단에서 나름대로 그 창업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인데 자활사업단이 보면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자활을 시키는 단계가 있는데 아직 독립하고 있지 못한 단계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제품들은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업화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할머니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날 이분들이 이제 그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저희 교육이나 창안대회에 일체 오지 않으신 분들이긴 하세요. 이미 자활사업단에서 인큐베이팅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날 사실은 237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딱 그 공모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 완료 시점까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선수로 뛰고 있던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거기 때문에 그날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여기는 뭔가 상품이 만들어져 있고 4천만 원을 주면 바로 사업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자활사업단의 두 팀이 벌써 한 팀은 그렇게 내고 한 팀 또 대상 받은 분도 자활사업단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업성으로 보면은 이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신 거죠. 사실은 정읍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 노인복지관 소속의 할아버님들이신데요. 물물 교환 장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가 237만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공동주택이라든가 번화가를 찾아다니면서 화분갈이라든가 자전거 수리해준다든가 이런 옷들을 이렇게 같이 물물 교환하고 남은 제품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시는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으셨다고 하신 사례를 발표를 하신 겁니다. 여기는 귀농촌 사업인데요. 사실 요즘 이제 귀농귀촌이 있는데 지역사회가 아직은 굉장히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귀농인들이 여전히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와 잘 화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읍도 숙제인데 이분들은 이제 여기 공무원 한 분이 귀농을 이쪽으로 귀촌을 하셔서 그 귀농자들 그 4분하고 5명이 모여서 팀을 꾸리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을 마련하고 이게 집도 지금 다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집들을 절대 요즘 시골에 팔지 않기 때문에 한두 집을 임대를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공동 부지를 만들어서 지금 콩을 같이 심고 있고 같이 김장김치 지금부터 주문을 받아서 김장김치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양송이 재배 기술을 함께 배우고 다니고 계세요. 5분이서 출자를 50만 원씩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귀농을 하기 위한 그런 집 마련, 부지의 마련, 영농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이 귀농촌이라고 하는 창업 공동체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성공을 하면 새로운 귀농촌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산촌유학은 요즘 전라북도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그 칠보 지역에
이미 농산촌 유학을 하고 계시는 세 팀이 있습니다. 세 가정이. 이 세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어렵게 이렇게 농촌 유학을 하고 계셨는데요. 최근에 도의 정책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이제 이분들도 237만 원을 받아서 여름에 이 농촌 그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좀 그 농촌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번에 같이 공유하고, 결국은 마을 만들기는 지역의 학교와 함께 그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학교의 문제를 마을 만들기에서 통합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을 만들기에서 정책적으로 펴나갈 것인가가 또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다 아시니까요. 그 지역의 폐가구를 모아서 이렇게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례를 보고 있고요. 이 맘센터는 저희가 여기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머니들 30대 애견마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민자치센터에 처음으로 정읍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그 주민자치센터 내부에 그 어머니들의 마음센터라고 하는 것,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그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시에서 입주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맘센터라고 하는 그룹들이 그 주변의 공간들을 이렇게 벽에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셔서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아름답게 만드는 그 맘센터 주변을. 이거를 창원 사례로 이번에 발표를 하셨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친구분인데 대상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활사업단 소속인데 이분이 아마 그날 대상을 받은 이유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실패한 경험이 2007년간 아마 7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7년 동안 창업을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하셨어요.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두부 쿠키가 지금 최근에 좀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뭐 2단계 사업을 가게 되면 대박 날 거다. 그것이 이제 그 심사위원들의 그 호소가 되어가지고 1등을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실패해본 경험이 심사위원들에게는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았을 때 성공 확률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정읍이 지금 역점적으로 그 농업 소득을 위해서 귀리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분들은 그 어린이들 식물을 만든 그룹이에요. 샘말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창업대회를 보고 우리가 뭐 해볼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원래 그 여성회관에서 이 빵을 이렇게 제작하는 거를 그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던 분인데, 지역의 농산물 귀리를 빵으로 만들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어보자라고 해가지고 237만 원 가진 이분들이 열심히 귀리빵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정읍이 좀 단품빵이라든가 지역 브랜드 그런 맞는 상품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분들이 귀리빵을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2단계를 못 가셨어요. 이제 로컬 푸드 팀은 저희가 로컬 푸드 이 팀은 이제 지금 시청 앞에서 장터를 여셨는데요. 그 창업 공동체 팀,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팀이 다 같이 공동으로 이 장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2단계 사업의 한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창안대회를 통해서 단순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행정에 이양하는 그런 걸 했는데, 내년부터는 굳이 이 마을 만들기에서 이 아이디어 분야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그냥 마을 만들기하고 창업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가자고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형이든 커뮤니티형이든 계속적으로 보니까 1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 경험을 해보니까 1단계라기보다는 이제 그 마을별로 처음 예비 단계에서부터 아까 이미 어떤 준비된 팀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1단계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창업 공동체별로 그래서 아까 창업 공동체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창업 공동체가 많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상품을 만들어버린 팀들이 시작을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1단계 사업은 아까 그런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단계 사업은 저희가 8개 사업을 지금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1대1 코칭하고 멘토를 붙여서 좀 더 하나의 어떤 작업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년 차는 이런 경험을 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아직은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인 평가는 매우 좋았어요. 이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의원들, 시민사회, 그 다음에 시장님, 공무원들 모두가 놀랐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날 7분씩, 8분씩 발표를 아침에부터 점심까지 오셔서 연습을 하셨어요. 왜냐면 7분이 넘어갈 때마다 벌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7분 내에 발표하는 요령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시고 오후 2시부터 이제 6시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읍의 새로운 어떤 그런 에너지가 느꼈다. 그동안 의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좀 부정적이고 좀 그런 거였거든요. 안 되고 그런데 좀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다. 그래서 굉장히 평가는 좋았고, 근데 지금 저의 고민은 이제 어쨌든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이쪽에 접목시키는 건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현장한테 매우 미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현장의 테스트 실험 대상도 아닌데 저희들이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면밀히 따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부족했고 사실 갑자기 이제 2단계 가고 1단계 사업직을 어떻게 하지?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마을은 여기 사례 소개를 안 했지만 이게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마을돈 600만 원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2단계에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겉은 만들었는데 내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떨어진 마을 사업지구를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아직 저희가 그런 준비를 못했고 아직 그 마을 사업을 장기적으로 비전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끌고 가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지역사회에 전달했고 그리고 이게 마을 만들기하고 사업 공동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 공동체는 물건은 만들지만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하고 사업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서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은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공동체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다 소개는 안 했지만 인형도 하시는 분 있고 그 도자기를 가지고 이 마을로 다니면서 할머니들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팀으로 우수상에 선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공동체 팀은 현장이 필요하니까 마을에 가서 그걸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을은 사실은 일단은 경관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해갖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팀들이 와서 하니까 그냥 교육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 교육이 되고 강좌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을 만들고 창업 공동체를 같이 했을 때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다. 저희가 원래는 도시와 농촌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연계시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동덕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에 창안대를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전략은 맞아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 사업지구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이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 사업지구, 창업 공동체 사업지구 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예산이 없어도 마을 사업은 계속 돼야 된다는 점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갈 건지 이게 저희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는 없겠죠? 아니, 질문은 없겠죠? 같이. 죄송합니다. 늘 질문을 근데 아까 심사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어차피 전문가 집단이라고 심사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완성 없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그날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성 아닌 반성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당시에 심사를 제대로 했던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활동을 할 때 나름 전문가라고 와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이시죠.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다들 지긋하신 교수님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데 각자 분야에 대한 거 말씀하시고 심하게는 건축과 교수님을 오셨는데 환경 미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섣불리 나서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네가 뭘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신들의 기준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제시를 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지가 완전히 무시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외국분이 오셨을 때는 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 심사의 어떤 기준에 어떤 객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전문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 심사단의 어떤 사전 교육이 없이 심사가 되다 보니까 결과만을 가지고 심사에서 편차가 심하다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다면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들이 전문가 구성이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지난해 구자인 박사님한테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어쨌든 심사를 할 때 그 현장을 여러 차례 다니신답니다. 계속 저희가 행정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심사를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결국은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한테 주지 않겠냐 요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심사 기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내부를 잘 알지 않고는 그날의 발표에 의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해 사례는 심사위원들이 먼저 같이 그 상황도 공유하고 사전에 몇 번 현장을 다니면서 다 보신다는 거죠. 과정을 다 평가해서 나중에 최종 집계만 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심사 자료를 덧붙인다든가 전문가들을 제보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행정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건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쁜 사람이라고 더 주진 않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지역사회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잣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심사 기준을 심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아까 전라도는 이상하게 이 마을 만들기 분야에 교수님이 안 계세요. 지역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게
잊지마 하여튼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창업공동체 이쪽에 다 창원대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도 이제 저하고 조금 의문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우리는 문서만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라고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센터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미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랬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날 심사할 때 모두가 변별력을 주기 굉장히 어려울 때 모두가 다 열심히 잘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창원대가 완전히 아까 우리 김현정 씨가 보여줬던 화면처럼 완전히 막 그 에너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아주 뭐 모두가 이렇게 좀 그날 발표장만큼은 굉장히 호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7분짜리 발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그게 이제 어쨌든 단기적 사업 방식에서의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과정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면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사 방식은 좀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같은 경험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좀 발표랑 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마을 만들기든 마을 교육이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북도는 초등학생 입학생의 3분의 1이 이미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봤는데요. 굳이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보편적인 가정이나 아니면 뭐 그냥 굳이 이걸 오히려 다문화 카페, 다문화 이런 식으로 사업하자니까 더 불편한 상황이 생겨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아니면 카테고리 없어도 다문화 카테고리 없어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 있을래나 아직 거기까지 고민하지 못했고요. 본인들이 사업자를 그렇게 내셨어요. 다문화 카페 한우리라고. 그냥 회사 단체명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창업활동에 많이 지역사회에서 배려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가능성만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는 아직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 정읍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좀 정읍시의회에서 굉장한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식 위탁 조례에 의한 기관이 아니고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위탁 절차를 아직 저희가 연말쯤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여전히 일단은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 있고 아직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관심이 적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공동체지? 이런 질문도 하고 계세요.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저희 센터에서 주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센터나 행정 주도의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 마을 리더들, 이 마을 사업주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라북도가 여기 마을 만들기 전국 대화 모임이 있고 전라북도 대화 모임이 있고 또 바로 저희가 전국 대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시민사회, 마을 사업주 리더, 전문가 해가지고 지금 3번째 하는데 계속 이분들이 주도하도록 저희들을 서포트하도록 이렇게 뒤로 서려고 계속 이제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고 이제 선배들이 말씀하시고 또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속 하려면 주민주도형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과정인데 이제 막 시작하니까 아직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또 주민들이 이번에 1단계 떨어지고
그런 좀 심리적인 공황 상태도 일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1월, 12월 달에 입학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의회가 이제 엊그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왜 센터가 필요하냐 이런 공격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흐름은 뭐냐면 엊그저께 이제 권성동 센터장님도 정읍에 오셨었는데 지금 협동조합 논의 이런 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협동조합 중간지원직에 대한 논의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까지 가면 지역 공동체거든요. 자활 협동조합, 그다음에 이 마을 만들기가 다 이 공동체 기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지원 조직을 통합하자라고 그날 지역 전문가들이 또 그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군 입장으로 보면 중간 지원 조직들을 다 따로따로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 마을 공동체 사업도 이제 시작인데 협동조합은 시작도 안 했지만 협동조합 중간 지원 조직 만들자는 이제 어쨌든 활동가들이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서 갑자기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약간은 좀 아직 지역사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좀 혼란스러운 거.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흐름과 어떻게 이거를 연계해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있으면서 또 2013년도는 정읍의 어떤 마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숙제고 사실은 숙제가 많습니다. 단순하진 않아. 네. 1단계 237만 원 지원이잖아요. 왜 237만 원인지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어떤 질적 차이를 하신 건지. 저희 지금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를 시장님하고 협의한 게 예산이 의회에 넘어가기 위해서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 밤에 11시쯤 통화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략 300만 원 곱하기 20개 마을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큰 고민 없이. 그것이 이제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초기 단계가 300만 원, 200만 원 이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진안이나 완주의 선진 사례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희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마을들이 너무 많이 공모에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려고 나누다 보니까 237만 원이 나왔고 그런데 모두가 놀란 거는 237만 원 갖고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지역사회가 우리 보통 몇십억짜리 다 사업해도 생색도 안 내잖아요. 근데 237만 원 갖고 제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게 모두가 사실 평가였고 그때 이제 완주 시립센터장님이라든지 좀 지역에 동네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완주나 진안에서 볼 수 없는 정읍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를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읍에는 도농복합도시고 그런 대로 많은 분들이 농촌에 귀농해서 기회를 못 펴보고 힘들게들 계셔요. 그런데 이번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기대를 발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 진안에 없는 인재들이 막 정읍에서 보고 좀 새롭게 평가하는 정읍의 가능성을 그런 평가도 해주셨는데 막상 센터도 초보고 행복네트워크 사업단도 초보다 보니까 이제 머리만 굵어가지고 우리 보통 있잖아요. 1년 해보니까 좀 알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2단계 사업도 지금 사실 저희가 세밀히 지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쓰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이 이거 1억 2천이 어떤 사업이 서 있었고 뭐가 어떻게 있었는데 1단계, 2단계와의 질적인 그런 거를 면밀히 고민한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그걸 고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나는 2단계로 안 갈 거라고 한 마을들이 갑자기 그날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발표점에서 시점이 있었잖아요. 막 주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똑같이 입고 와서 막 구호를 외치고 이게 시민심사단한테는 공동체로 보인 거예요. 조직력으로. 그런 데가 점수를 확 가면은 그게 심사에서 1점, 2점 차이가 굉장히 큰 점수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예,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 팀들이 갑자기 4천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왜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 콩사랑처럼 사업을 자활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 늘 고민이 있었어. 이걸 받으면 뭘 해야겠다. 근데 이제 처음 마을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4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씩을 더 많은 팀에게 나눠줄 것을, 근데 이미 저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속에 번복이 되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좀 더 한 3단계 정도 진짜 아까 그 콩사랑처럼 바로 사업화가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실패한 경험도 있고 아이템도 좀 만들어졌다면, 그래서 어떤 상가를 얻어야 되고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정도 상황이 될 때는 4천만 원 이상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로컬푸드 장터 이제 처음으로 해보셨잖아요. 4천만 원 딱 주니까 계획 구상이 안 나오는 거죠. 이동장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4천만 원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서를 내면 실패할 확률이 커서, 근데 여기서도 2천, 4천만 원까지 계획서를 가지고 다 자르실 거예요. 그래서 남으면 2천만 원만 주고 만약에 남으면 후순위 그룹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체계가 되게 인상 깊어서요. 그럼 저 추진 체계 안에서 이후의 역할들이 지금 행복네트워크 사업단과 그 센터의 역할이 그 구분이 되어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조직위원회에서요? 아, 추진 체계요. 좀 아까 지금 화면에 있던 거. 근데 그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단지 창안대회라는 걸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안대회라는 거를 해봤고, 창안대회는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회를 하면 뭐 조직위원회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획, 홍보, 심사 분야에 지역사회에서 다 다양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번 대회를 끝으로 그 팀은 일단 해체는 됐습니다. 해체는 됐고, 지금 행정의 계획은 창안대를 내년에는 저희 센터로 이관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로 이관을 하면은 저희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건데, 이번에는 조직위원회가 사실은 별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도 그 마을 현장을 계속 인큐베이팅하고 창안학교를 하고 이런 것은 굳은 일은 저희가 다 했지만 주로 이렇게 뭔가를 끌고 가는 건 행정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사실은 형식은 그렇게 갖췄지만 내실 있게 삼자의 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맞물려 가면서 잘 돌아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처음 마을 만들기를 이 협력관계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자율적인 걸 원하잖아요. 거기는 철저한 계획을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예전의 활동의 경험 속에서 굳이 보고서가 없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행정은 철저하게 계획과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 돼. 예를 들면 제가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뭐 100명을 뽑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 코디네이터를 하기까지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전문가들이 코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마을 만들기는 또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주장 속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어쨌든 100명을 뽑지만 결국 코디들이 역할을 못했어요. 저희 생각대로. 우리는 그 코디를 쓰려면 굉장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과정에서 계속 그 역할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떤 그 창안학교가 한 6번의 창안학교 과정이 그래도 이 정도 해갖고 이게 집단 창안학교다 보니까 서로 에너지들도 막 같이 느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내년에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는 좀 더 방식을 더 자유롭게 해볼 생각이에요. 현재 구상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 요즘 뜨는 TEDx 방식이라는 것도 저희가 좀 더 해서 좀 진짜 왜냐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대로 가면 완주군수나 진화는 사실 리더가 적극적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이게 물론 정읍도 그런 편이지만 정읍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리더 그룹들이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겨울을 잘 못 넘기면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가 내후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애매한 상황이어서 좀 더 내년에 좀 더 규모 있게 더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야겠다. 그래 이 사업이 좀 중단되지 않고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저는 이제 센터장으로서 고민이 그런 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한테 준다면 좀 더 다양한 참여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예전에 하여튼 폭넓게 참여를 시켜서 좀 더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시상금은 좀 낮추면서 골고루 가게 해서 보니까 마을 사업은 예전에 저도 평가서를 쓸 때 마을 사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많이 평가서를 썼는데 지금 절대 그런 평가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건물이 늘고 있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끌고 가면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관리자,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이 없을 뿐이에요. 그 마을에. 어차피 경영 능력이 없는데 14억짜리 주고 저희 정읍도 놀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 사례로 계속 그 마을을 낙인을 찍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관심 가져주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업은 정읍 시민은 누구나 할 권리가 있고 계속 돼야 되는 거고 실패라는 건 없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이미 딱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많은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정적인 힘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 같아요. 돈 없이 해보려면은 서로 연계를 시켜만 주면은 서로 알아서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장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배운 거하고 현장에서 이걸 적용해보면서 사실 굉장히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테스트 대상이 아닌데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이 마음이. 근데 인상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정읍분들 관심 갖고 보니까 그걸 들으니까 앞에 내용들은 알던 것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이 취임책에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직접적인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의 역할에 대한 어떤 상이 있어서 지금 저 취임책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흥국네트워크 사업단의 롤이 역할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어서 저런 취임체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취임체계가 결과적으로 3단계로 나누고 3단계래 세 대상으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해야 할 일들이 대략은 보이는 건데요. 저게 행정이 역할하는 부분들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나 센터나 아니면 지역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건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들이 짜주신 거예요. 초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완주나 진안이 단계적 사업 방식을 하잖아요.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1단계, 2단계는 훈련 단계고, 그러니까 12로 하는 사업이고, 3단계부터 마을기업 사업, 4단계, 5단계 중앙 공모 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저런 형태로 처음에 창안대회를 통해서 2개월 정도 소규모 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규모 사업을 2단계에서 3개월 해보고 그런 뒤에 겨울에 내년도 공모사업, 전국 공모사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요게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사업은 분명히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득사업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야 성공 확률이 좀 경영면에서 실패 확률이 떨어진다. 근데 이번에 창안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한 게 여러 분야가 창안대에 도전하셨어요. 체험, 문화, 여러 분야를 했는데 2단계가 뭐냐. 그러니까 이때 근데 선정은 상품이
뭔가 만들어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가 보여진 곳에 이제 상이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창원대회를 하더라도 분야를 나눠서 해라. 그럼 체험마을 중에는 육성하지 말아야 되냐? 9개의 팀이 체험 쪽에 왔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읍이 체험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체험 사업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처음 시도되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눈에는 높은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아까 또 귀농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례로 정읍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 단계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눈에는 그걸 평가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센터 입장에 봐서는 누구나 정읍사에서 키워가 약간 3명만 모이면 자금을 주신다고 하듯이 누구나 인큐베이팅 시켜서 지역에 그 활성화 시켜야 될 요인들이거든요. 그게 다 돼야 이 정읍이 연계망이 만들어지는 건데 너무 소득 가공 분야만 선정이 좀 됐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팀들이 좀 항의를 받았었고 또 내년에는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경관 삼터 이런 경관 분야 아니면 소득 분야 이런 식으로 12 분야 어떻게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가 올해 그 정읍의 장기 기본구상을 좀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도시와 농촌의 자원들을 순환시키는 모델 그리고 어떤 연계망을 지역사회 그 사회 경제적인 그런 연계망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센터의 목표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렇게 했는데 많은 중간 지원직을 인큐베이팅 하셨잖아요. 7, 8년간. 그러니까 귀농할 사람, 귀농 그런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체험이라든지 이런 공정 여행을 시켜줄 중간 지원 조직 이런 기능들을 많이 마을과 시민사회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센터가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그 2단계로 못 갈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하는 기금 방식이 심사만 해서 맞춤형으로 돈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오히려 이제 서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적정한 경쟁 방식은 또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면서 가야 되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개념으로 아직 어떻게 갈 것인가 저희가 정리를 못했어요. 단계가 맞는지 이거를. 센터장님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마 어제 수원에서도 공모 방식 문제 중심으로 토론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모 선발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현재 대체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 그 하나의 계기 있어야 있고 여기서도 생각하고 계시듯이 창업학도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 어떻게 가져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6번의 창업학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1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한 번 하셨는데 두 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홍보를 하면서요 아이디어를 받아요.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창업학교를 그렇게 1단계, 2단계 가는 그 공모 사업 이렇게 서류 접수하기 전에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1차로 하고 그거를 이제 마을 만들기 분야 창업 공동체 분야 따로따로 하고요.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면 또 그 뒤에 또 보완할 수 있는 또 저희 창안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창안대회와 인큐베이터 과정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역량 성숙이나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심사 결과로 반영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좀 됐는지 하는 거 하고 그럼 아까도 좀 고민을 하셨지만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또 선발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이 창안대에 참여했던 그룹을 분석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막 이 통장들한테 강제적으로 처음에 시장님 부장님이 강제적으로 건수를 몇 건 냈냐.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지만 계속 접수 건수가
초미의 관심사에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저희가 리더 교육을 그 3관계 실시했는데 그분들은 다 이 과정을 이미 거쳤어요. 그런 분들은 이 지금 바로 공모에 접수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반절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 통장이라든가 읍면동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분들 중간에 많이 탈락을 하셨어요. 중도에도.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창원학교에서 와서 다 같이 이제 써보게 하잖아요. 써보고 발표해보잖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못하죠.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이번에 그 좋은 얘기를 한 거는 마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고민해봤다는 거죠. 예, 그것을 굉장히 좀 성과로 얘기를 하셨어요. 마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회의해보고 계속 회의도 하시고 자원도 그려보고 선진지도 다니시고 계속 같이 하셨거든요. 3명 내지 5명 이런 정도는. 그래서 그런 인큐베이팅 과정이 없으면 사실 1단계 사업을 그렇게 열정 있게 그날 발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한다면 교육이 되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잡는 거는 자원조사를 받고 그런 마을들이 창안역에 오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으려고 해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게 그 1년의 시기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 뭐 이걸 동시에 막 집단적으로 해야 돼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준비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게 처음에 이미 그 여기 두 분 이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을 다 이미 받으신 분이라 이제 주민들 모시고 와서 같이 하는 또 주민들은 교육을 안 받으니까 노인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같이 해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또 두 분 창안대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새로운 느낌이 있었을 거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1단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그 완전 임경수 박사나 구자인 박사님한테도 여러 차례 저도 여쭸어요. 근데 그리고 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4천만 원 주지 말고 1,000만 원씩 8개를 주면 어떠냐. 근데 계속 거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4천만 원 주고 떨어져서 그냥 기다리게 하라고.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그냥 가게 하라고 하시는 게 그분들 조언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낌은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분명히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 선정에. 그래서 좀 더 그 액수를 탄력적으로 써야겠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규정화 시켜서 내 팀에게 딱 이렇게 주겠다고 하지 말고 제가 계속 행정한테 그 예비 후보를 정해달라고 했어요. 만약을 위해서. 근데 결국 예비 후보한테 이 기회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은 한번 공표하는 것을 번복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예비 후보까지 이렇게 여지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고 이제 저희는 그 아까 창업 공동체하고 이 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정읍이 로컬푸드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해서 그 로컬푸드는 이제 우리 마을 사업지구 보니까 리더와 그 부인이 일을 같이 해야 마을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게 여자분들을 이제 로컬푸드 사업에 교육에 참가를 시키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마을 사업지구가 다른 형태로 다른 사업도 하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유공동체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계속 그 지원 과정들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간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행동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상호공동체라는 걸로 대상을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궁금하고 중복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부라든가 장아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마을의 식재료들 그
이분하고 어떤 연관관계들을 갖고는 실제로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접수해서 제한을 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정업 시민이면 누구나 사람들이 중국주 낸 거죠. 예, 그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사실 237만의 가정이 필요 없는 분들이죠. 예.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창업 공동체 분야, 시비 분야에서 그 모집을 할 때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셔서 자활 쪽에 많이 좀 일단은 좀 숫자를 채우게 한 면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1단계는 이분들은 이미 끝나신 분이에요. 그냥 여기서 사실 그분들은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이 어쨌든 자활도 나름대로 있을 건데요. 어쨌든 이번 이제 이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주 필요한 도움을 받았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시작하는 그룹들은 좀 원래 출발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한테 이득한 거라 이분들이 뭐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아까 어쨌든 그분들 창업 공동체 하는 분들은 원래 자활은 좀 저소득층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이미 아까 한 분은 콩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두부나 저희 콩국수 원료 그다음에 두부 과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시비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에서 학교라든가 뭐 이런데 많이 공급하고 계세요 이미. 근데 소규모적인 방식이죠 현재는. 굉장히 아직 독립을 할 정도가 아니라 적은 그런 판매 수익으로 경영에 계속 크게 좀 타겟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룹들이었는데 4천만 원을 받음으로써 좀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죠. 이제 그분들이 계속 그 마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사실 그런 창업 공동체들은 행정이나 어떤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데 다 써주잖아요. 서로가. 그리고 뭐 기회를 얻으신 거죠. 저는 제 얘기도 있지만 저 두 분은 사실 마을 사업을 직접 하셨거든요. 우리 이장님이나 두 분이 좀 사실 저 말고 저는 센터의 입장이고 저기는 마을 사업지구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도 있을걸요 아마. 우리 이장님 나와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저는 그냥 요 발표하고 관계없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공을 확신하고 또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해야 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또 우연히 아니면 뭐 필연이 됐든 이 마을 만들기에 관련이 됐고 또 발이 담궈졌고 또 연관이 됐기 속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힘을 모아가고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일단 여기서 저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이크를 잡고 계시면 계속 질문이 몰릴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하자고 오늘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도 듣고 싶은 얘기가 지금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그냥 요 자리에서 가실 분들